과르디올라 감독이 과연 경기 내내 3백으로 밀고 갈 것인가는 약간의 의문의 여지는 있다. 왜 그러냐면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바이에른 감독을 하고 바르셀로나와 챔피언스 리그에서 만났던 적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한 15분 만에, 정확한 지금 시간은 기억이 안 납니다만 15분 정도 만에 그 3백을 포기하고서 이제 4백으로 돌아갔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왜 그랬었냐면은 바로 장지현 위원이 자랑하는 첼시의 이 3톱 있지 않습니까? 요즘 컨디션 좋은 아자르, 코스타, 페드로 선수 또 원더골까지도 얼마 전에 터뜨렸는데, 근데 이 3톱들이 얼마나 3백을 압박을 잘해주느냐에 따라서는 과르디올라 감독이 원한 것과는 180도 반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이에른 뮌헨 대 바르셀로나전에서 어떤 일이 경기 극초반에 일어났느냐면은 바르셀로나의 톱들이 바이에른의 3백들을 압박을 잘해줬어요. 그러면서 사실 이 포진을 쓰는 기본적인 이유가 빌드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포진을 쓰는 건데 오히려 빌드업이 제대로 되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3명이 아래쪽에 있는데 상대도 3명이 위쪽으로 몰아붙이게 되니까는 거기서 볼이 빠져나갈 구멍을 찾지를 못하고 오히려 제대로 빌드업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과르디올라 감독이 순간 그것을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인지하고 아주 빠른 시간 내에 3백을 포기했던 적이 있는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제 생각에는 그 경기를 모를 리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이 3명의 첼시의 톱들이 충분히 그 정도의 압박을 저는 수행할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과연 맨시티가 3백으로 나올지 아니면은 3백으로 나오더라도 이것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오랜 시간 유지가 될지는 저는 조금은 지켜볼 여지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이제 저는 그래도 맨시티가 쉽게 지지는 않을 것 같은 이유가 맨시티에도 나름 MSN 비슷한 조합이 있잖아요. 아구에로 선수를 이제 축으로, 아구에로 선수가 또 최근에 폼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실바와 데브라이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맨시티판 MSN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전체적으로 첼시가 조직적이고 어떤 전술에 의한 시나리오를 잘 갖춰서 득점을 하더라도 저는 맨시티도 선수들의 어쨌든 뭐 2-3명의 개인 능력이든 개인 간의 조합이든지 간에 거기서 사실은 첼시가 넣는 골만큼은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저도 미리 말씀드리면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예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이 전형으로 나올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최근에 이제 야야 뚜레를 한번 기용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서 페르난지뉴를 수비형 미드필더로 놓고 4백입니다만 변형 3백으로 빌드업을 시작하는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 수비수는 윙어처럼 좀 올라가고 사냐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3백처럼 밑에서는 또 빌드업이 되고, 그래서 과거의 좀 스타일로 돌아서서 운영을 한번 시켜봤는데요. 근데 문제는 4백으로 바꾸던 또 지금 같은 3백으로 바꾸던 간에 맨시티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첼시는 계속 이 3-4-3 전형을 90분 동안 유지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첼시를 뚫기 위해선 측면 플레이가 살아나야 됩니다. 측면. 근데 두 가지 전형 좀 약간 고전적인 스타일과 펩 가르디올라의 원래 현대축구 최근의 색깔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두 가지가 모두 최근의 윙 플레이어들 측면 쪽이 빠른 역습 전환이나 모든 부분에서 요게 낫죠. 조금 미흡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일단은 들어갈 것 같다. 그러면 중간에 근데 물론 야야 뚜레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야야 뚜레 같은 유형이 들어가면 사실 이런 플레이를 하기가 힘들죠. 측면 전환이나 이렇게 앞에서 시켜주는 미드필더 유형이 아니기 때문에 야야 뚜레는 이 전술에는 들어가지 않을 텐데, 번리전이나 요즘에 나왔던 전술로는 아마 바꾸진 않을 것 같아요. 이전에 에버튼전이나 이때 3백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고, 결국 스털링이 됐던 나바스가 됐던 윙어들 또는 리로이 자네가 됐던 놀리토가 됐던 이 선수들이 터져야 됩니다. 터져주면 저는 이길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근데 요즘에 이 선수들이 제가 보면 죽어 있어요. 그래서 요즘 폼으로 보면 첼시의 측면을 공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저도 요 포진으로 나올 확률이 그래도 한 52대 48 정도로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과르디올라 감독이 3백을 쓸 확률이 약간이라도 더 높다는 거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제가 드렸던 말씀 뭐냐면, 안토니오 콘테 감독이 그것에 제대로 반응을 잘 한다면 과르디올라 감독이 결국은 또 중간에 이것저것 시도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은 과르디올라 감독이 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요 포진으로 나올 확률이 그래도 약간은 높은 거는 저는 어떻게 보면 철학 대 철학, 아까 뭐 좌우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자존심 대 자존심이 걸린 어떤 전술적 한판이라고 보거든요. 그럼 과르디올라 감독을 지금 현재 가장 잘 표상할 수 있는
포지는 요거기 때문에 요거 확률이 높기는 한데 그런데 안토니오 콘테 감독은 바이에른 대 바르셀로나 경기를 봤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합니다. 토트넘처럼 강하게 전방 압박을 공격진에서 해버리면요. 첼시도 좀 힘든 시간을 전반전에 겪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버티다가 결국은 살아나긴 했습니다. 페드로의 골 이후부터 살아나긴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이 맨시티는 최전방 공격진들이 압박하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휴식을 부여한 이 2선에 있는 선수들, 이 선수들에 비해서는 압박력이 좀 약하다. 결국은 중앙 미드필더 쪽을 압박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마티치와 캉테에 대한 압박. 이것은 결국 3백을 조금 허술하게 놔줄 경우에 토트넘전처럼 그렇게 고전을 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저는.